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또 발생해 올해에만 9명으로 늘었습니다. 반려견을 통한 감염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임실군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경북 영천시로부터 오염토양 정화시설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놓고도 이 같은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익산 대왕릉에서 발굴한 인고를 분석한 결과 백제 무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등 전국 10곳에 만들어진 혁신도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전북에서만 올해 벌써 9번째인데 이번엔 우려했던 반려견을 통한 감염이 의심됩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사는 60살 여성 A씨가 몸에서 열을 느끼기 시작한 건 지난 10일. 상태가 악화되자 대학병원을 찾았고 17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열이 나기 전 A씨는 허벅지에서 진드기에 물린 자국을 발견했는데 이보다 며칠 앞서 반려견에 붙은 진드기를 손으로 떼어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에 같이 있는 건 아니고요. 농장에 있는 반려견인데요. 최근에 기르는 개 몸에 진드기가 달라붙어 있는 거를 떼고 그런 적이 있으시다. A씨가 평소 텃밭일을 해왔던 만큼 반려견을 통해 감염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에 달라붙은 진드기가 환자 몸으로 옮겨 붙었거나 반려견 체액을 통해 전염됐을 가능성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SFTS 감염 환자의 반려견에서 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발열, 피부에 출혈 반점이 있다든가 구토, 설사, 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가까운 지역 동물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반려견과 산책에 나설 땐 진드기 구제제나 기피제를 뿌려주고 외출 후엔 반려견을 목욕시켜 청결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임실군의 오염 토양 정화 시설에 추진되면서 환경부의 관련 지침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임실군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경북 영천시가 석 달 전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관련 지침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금까지 관련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거짓 해명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토양 정화업체가 오염 토양 정화 시설을 지으려고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경북 영천시. 주민들은 이 시설의 허가권을 경기도가 갖는 것은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악법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역시 환경부에 관련 지침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영천시는 지난 4월 정화시설이 추진되는 자치단체가 토양 정화업 변경 등록 허가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달라는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본사가 유치한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 정화시설 허가권을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지금 결정해가지고 현행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 신청하게 돼 있는 거를 그 의견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 신청하는 게 좋겠다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환경부는 관련 지침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밝혀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상 관련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영천시와 같은 상황에 놓인 임실군도 전라북도와 함께 환경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거짓 해명 논란까지 더해진 환경부가 이번에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감사원이 김재 씨의 축제장에서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한 A 국장의 강등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은폐하려 했다면서
김재시 전 부시장이자 권한대행이었던 B씨를 정직 처분하라고 전라북도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A 국장이 과장이던 지난해 9월 축제장에서 여성 공무원을 추모라고 부르는 등 성희롱 언행을 했는데도 B 전 부시장이 훈계 처리하면서 A 국장이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쌍릉 가운데 하나인 대왕릉 발굴 과정에서 나무 상자에 담긴 인골이 발견됐는데요. 이 인골을 분석한 결과 대왕릉의 주인이 백제 무왕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두 개의 묘가 있는 익산 쌍릉 가운데 하나인 대왕릉입니다. 1917년 일제에 의해 도굴 수준의 첫 발굴이 이루어진 지 100년 만인 지난해 왕릉 한가운데에 위치한 석실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신을 안치한 현실 안에서는 인골이 담긴 나무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나무 상자에 담긴 인골은 발굴 당시부터 논란에 휩싸였던 대왕릉의 주인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수습한 인골을 분석한 결과 60대 전후의 남성으로 키는 1m 61cm에서 1m 70c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골의 사망 시점은 620년에서 659년으로 산출했습니다. 이 시기와 겹치는 백제 임금은 제2 41년 만인 641년에 숨진 무왕이 유일합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익산 대왕릉의 구조가 백제 문형 왕릉인 부여능산이 거분과 같은 데다 유골의 연도와 출토된 유적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무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을 해봤거든요. 이제 그게 무왕 제의 연관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인골의 연대가 무왕이라고 하는 것과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대왕릉과 소왕릉 그리고 주변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은행이 부당하게 대출 이자를 더 받은 사례가 나와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북은행이 13건 150만 원의 대출금리 산정 오류를 자진 신고해 다음 주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 조사에서 자진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이나 고의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주에 있는 상조회사 투어라이프가 폐업해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의 전체 가입자는 10,000명이고 이 가운데 전북 도민은 6,200명입니다. 전라북도는 가입자는 그동안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돌려받거나 다른 대형 상조회사를 통해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설치된 피해보상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등 전국의 10곳에 만들어진 혁신도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북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에 전북 등 전국 10곳에 만들어진 혁신도시. 147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인구 유입과 지역인재 채용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정주 여건을 가진 글로벌 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혁신도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가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추진해 성장과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균형발전 신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기초한 도시 성장에서 이제는 혁신 역량에 기반한 성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주체로 추진됩니다. 전북혁신도시는 금융과 농생명 산업으로 특화가 추진되는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혁신도시 발전재단, 국가와 시도연구원이 함께하는 연구기관 설립 등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균형발전연구단을 곧 출발하려고 합니다.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 자산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혁신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혁신도시 확장을 위해서는 특화 발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교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의 완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일부 언론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해 기금운용직이 잇따라 퇴직하고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보도하자 송하진 도지사가 국민연금공단 흔들기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7.28%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고 미국과 스웨덴의 연기금 운용기관도 전주보다 작은 도시에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안정적인 정착과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해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 따르면 어제 남원에서 80대 노인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등 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어제 하루 닭 5만 4천 마리와 오리 8천 마리, 돼지 210마리가 폐사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28만 6,800마리로 늘었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의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수능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수시 선발 비중이 역대 최고여서 남은 기간 치밀한 입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 시험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고3 교실은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시 모집 준비가 시작되면서 수험생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자기소개서랑 생활기록부 반영이 되는 만큼 방학 기간에는 그런 부분을 더 비중으로 둬서 준비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정시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올해도 수능은 국어와 영어는 공통, 수학은 선택형으로 치러집니다. 한국사는 필수 영역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EBS 연계율은 70%대를 유지합니다.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수능이 끝난 뒤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 기준도 공개됩니다.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올해 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학들은 수시 모집을 통해 역대 최고인 정원의 76%를 선발할 예정이어서 학생부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학 교사들은 여름방학을 포함해 앞으로 남은 기간에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수능을 준비해서 정시까지 가는 걸 포함하고 꼭 정시가 아니더라도 수시 모집에서도 특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니까 끝까지 11월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시작되며 모두 6차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9학년도 수능 시험은 11월 15일에 치러지며 성적표는 12월 5일 개인별로 통보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도시재생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행정조직과 지원조직 그리고 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밀착형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20회 친절봉사대상 시상식이 송하진 도지사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수상자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친절과 봉사를 실천해온 권순태 상두산업 대표와 한가번 호남고속기사, 최윤희 농촌지도사, 강현도 지방소방위, 김천만 군산경찰서 경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검찰이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하고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담아 내버린 49살 이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동료를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이 돈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며 강도 살인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동료 미화원 59살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30살 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4월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자신의 친누나가 운전한 것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서 씨가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19살 윤모 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16일 정오쯤 전주시 덕진동 한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판매점 주인 32살 김모 씨의 차량 열쇠를 훔친 뒤 골목에 주차된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의 한 해수욕장에서 붙잡힌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가고 싶어 차를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연일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역에 8회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주와 익산, 순창, 남원, 정읍, 임실, 무주, 완주 등 8개 지역에 폭염경보가, 나머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도 맑겠고 낮 동안 전주와 익산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더위 체감지수는 위험에서 매우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한동안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되도록 야외 활동은 줄이고 충분한 섭취가 필요합니다.